네, 세무사빠의 세금 이야기. 오늘은 세무조사 세 번째 시간으로요. 세무 공무원들은 어느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어떤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법, 어떤 방식을 가지고 그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것은, 자, 보면, 네.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세무조사 시에 반드시 확인하는 사항이에요. 세무조사가 실시가 되면 그 공무원분들의 입장에서 반드시 실시하게 되는 것인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친인척 가공 인건비를 조사하게 돼 있죠. 뭐 전혀 그 직원들 모두가 그 대표이사 뭐 주주들 간의 친인척 이런 관계가 전혀 없다면 문제될 게 없는데, 가족이 실제로 이제 중소기업에 보면 근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친인척들이 실제로 근무하는데,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그 근무하는 자리, 그 다음에 서류,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실제 근무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세무조사하게 돼 있죠. 실제 근무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보는 게 뭐냐면 적격 증빙이 없는 비용을 열심히 살펴보죠. 이게 이제 간이영수증 등인데, 적격 증빙이라 하면 여러분 그거죠.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됐느냐, 뭐 계산서, 면세라면 신용카드, 그 다음에 뭐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이런 어떤 법적 증빙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이런 법적 증빙이 없는 3만 원 이하의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된 비용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좀 열심히 보고, 여기에 어떤 실제 가공의 어떤 경비가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반드시 보는 게 뭐냐면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입니다. 이 기업 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자 그러면 뭐 친인척의 관계, 그 다음에 지분유리나 어떤 지배 종속 관계, 또는 어떤 근로 관계,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특수관계자가 되는데, 이런 특수관계자 간 거래, 즉 이 법인과 이 법인이 특수관계가 존재하느냐, 이것들을 파악해서 어떤 것을 고가로 사오는지, 어떤 것을 저가로 양도하는지. 이게 일반적 상황에서는 고가 매입이나 저가 양동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없겠죠. 왜 비싸게 주 사옵니까? 그렇죠? 그리고 왜 싸게 팝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뭐가 있기 때문에 특수 관계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익을 분여하고 분여받기 위해서 이러한 고가 매입이나 저가 양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특히나 조사 시에 특수 관계자 간 거래, 법인과 법인의 거래인데 이 법인이 대주주가 아버지, 이 법인의 대주주가 자녀일 경우에, 이럴 때 이 어떤 매출에 대한 단가, 이런 것들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열심히 보게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또 가지급금 되게 열심히 이제 검토하죠. 가지급금이 뭐냐면 법인 통장에서 빠져나갔죠. 빠져나갔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어떤 증빙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법인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 그런 어떤 법 적격 증빙이라든가 원천 징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증빙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지금은 왜 발생하느냐? 네, 뭐 대표이사가 정말 일시적으로 인출할 수 있어요. 돈이 필요해서 빼갈 수도 있고요. 아닌 경우에는 상당 부분 뭐냐면 리베이트예요. 어떤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리베이트를 지급했는데, 당연히 리베이트를 지급했으니까 증빙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또는 어떤 그 실제보다 더 큰 세액계산서 발급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자금 조성을 위해서 저쪽 상대방 등에서. 그러면 실제보다 큰 세액계산서가 발급이 돼서 예를 들어 100만큼의 매출이 발생됐는데 실제 들어오기에는 60이나 70밖에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60이 들어왔다면 나머지 40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지급금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게 증빙이 없이. 이게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가지급금 거래 상당히 많이 조사를 하죠. 가지급금이 존재하게 되면 일단 세법상 이자 비용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죠. 왜냐하면 가지급금이라는 것은 이게 업무무관 자산인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데, 이런 여유가 있다면
이렇게 대표이사 인출, 리베이트 이런 거에 지급하지 말고 부채부터 갚아라라는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 이런 가지급금으로 사용된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자 부분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런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인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자를 빌려줬다고 가정한다면 적정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자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때문에 가지급금을 열심히 조사를 하게 되죠. 그 다음 상품권 구매 자료. 네, 이것도 상당히 자세히 보죠. 그럼 상품권을 사서 복리후생 직원한테 줬느냐, 거래처에 접대했느냐, 아니면 상품권 깡을 이용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보기 때문에 거래처 접대로 봤다면 이거 사올 때 이게 접대비라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서 사와야 되고 법적 증빙 등을 그리고 또 이게 접대비이기 때문에 접대비 한도에도 걸리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또 상품권을 깡을 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것 때문에 상품권 구매 자료를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상품권 관리자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무적으로. 그리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도 열심히 봐요. 법인카드 내역을 리스트를 봐서 전혀 업무 관련이 없다. 입시, 학원, 수강료, 성형외과, 수술비, 명품 구입, 해외여행 이런 것들 전부 봐서 자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표자 상여로 처리해서 대표자에게 손세를 올리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이런 부분 친인척 가공인건비, 적격증명 없는 비용, 특수관계장 거래, 가지급금, 상품권 구매, 법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반드시 세무조사 때 살펴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세무조사를 한다 했을 때 어떤 기법을 사용하느냐 뭐 기법이라기보다는 어떤 방법이 있겠죠. 조사 기법이란 게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보면서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그럼 우리가 회계 시스템을 갖추고 회계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느냐 이제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럼 세무조사할 때 어떻게 보느냐 어떤 기법을 사용하느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가장 일상적인 게 비율 분석, 추소 분석, 추세 분석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전기 재무제표와 단기 재무제표 또는 뭐 전년도 5년치 이런 흐름을 본다는 거죠. 비율 분석은 여러분 가장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단기 순이익이 그 전년도에는 보니까 매출 100에 대해서 단기 순이익이 20이 나왔어요. 그럼 이익률이 얼마죠? 20%죠. 그리고 그 전년도도 봤더니 100에 대해서 19가 나와서 19%. 그래서 이런 보니까 쭉 5년치를 보니까 뭐 18%, 19%, 뭐 20%, 19% 이렇게 계속 이 19%에서 20% 최저는 18% 정도 움직이는데 요번에 단기에 와서 갑자기 10%로 떨어졌다. 뭐가? 이익률이. 단기 순이익의 이익률이 떨어졌다. 이거는 여러분 이 조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지? 갑자기 비용이 높아졌나? 그렇죠. 갑자기 비용이 높아졌다? 그럼 뭐예요? 가공비용. 비용이 아닌 게 들어갈 수 있다. 또는 비용은 그대로라면 매출을 누락했나?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비율 분석, 각종 비율을 분석해서 정기와 단기 또는 수년간의 어떤 추세, 비율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분석해서 이상 부분을 재무제표에서 좀 이상한 수치를 찾아내는 거죠. 이 이상한 수치가 뭐냐면 튀는 수치가 뭐냐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분석해 보면 자세히 들어가 살펴보면 조사해 보면 반드시 거기서 어떤 오류라든가 그런 것들이 분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고 회계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들 때 이런 전체적인 비율 분석, 전기와 단기의 분석, 그리고 어떤 추세, 흐름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떤 세무조사 시에 이상 어떤 수치로서 그게 드러나지 않고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어떤 대비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동시에 당연히 이런 비율 분석을 통해서 이상 수치를 찾아내지만 그 다음 또 자산 관련 검토를 해서 자산을 비용 처리한 건 없는지 비용을 쭉 봐요. 자산으로 잡아야 되는지 기계장치나
비품이나 이런 걸로 잡아야 되는데 즉시 비용 처리한 것은 없는지. 비용 처리가 됐으면은 당기순이익이 작아지고 이익이 작아지겠죠. 또는 가공자산을 계상한 건 없는지, 가짜의 자산을 계상해 놓은 건 없는지. 그렇죠? 자가 건물의 경우에 가공재료비 같은 얘기죠. 또는 토지 건물을 과다하게 계상해 놓지 않는지, 없는 거를 잡아놨지 않았는지. 결국 자금은 빠져나가고 자산은 잡혔는데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뭐 하려고 그래요? 비자금 조성하려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 잡혀 있는지, 이런 어떤 비자금 조성 혐의 때문에 자산을 반려보고요. 부채 관련 검토는 뭘까요? 네. 가공 비용과 가공 부채를 동시에 계상하고 나중에 부채를 반제 처리하죠. 이렇게 하는 거 왜 그렇죠? 가공 비용을 넣음으로써 이익을 줄이겠다는 거죠. 이익을 줄여서 세금을 적게 내겠다. 비용 과다. 그렇죠? 또는 차입금이나 가수금을 어떤 가공으로 계상합니다. 왜? 매출이 들어왔는데 매출로 잡기 싫으니까 이걸 뭘로 잡는 거예요? 차입금이나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잡아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런 건 뭐예요? 매출 누락 혐의예요. 이런 비용 과다 매출 누락이 존재하는지를 부채 관련 검토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원가 및 경비 관련 검토죠. 가공 원가, 없는 원가를 계상하지 않았느냐, 또는 특수 관계자로부터 고가로 매입하지 않았는가. 고가로 매입하게 되면 감가상각비 같은 게 많이 잡히겠죠. 또는 고정자산을 특수 관계인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지 않느냐. 모든 어떤 사무실이나 상가 같은 것들을 그냥 무상 사용하면 임대료가 누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네,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는, 자, 비용을 과다하게 잡거나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또는 뭐예요? 이런 임대료 수익 같은 것을 누락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원가 및 경비 관련 부분을 뭐한다? 검토하게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는 게 뭐예요? 외형, 즉 매출액이죠. 매출 누락을 또 최종적으로 확인하겠죠. 이런 매출 누락은 그냥 이제 하기는 어려우니까 어떤 거죠? 무자료 매입. 네. 자료가 없는 매입을 하고 그것을 팔므로써 매출을 누락한다. 그것도 이제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들 소매 매출 등을 함으로써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또 검토해보고, 제조업체라면 생산량을 조작함으로써 매출을 누락하지 않는가, 생산량과 어떤 재고 수준을 조작함으로써 매출을 누락한 것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함으로써 뭐를 잡아내는 거죠? 세무조사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잡아내서 어떤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어느 부분을 열심히 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 어떤 조사 기법,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